얼마 전 정월 대보름이었잖아요. 네, 많이들 뭐 불엄 깨물기 한다고 견과류 드셨나요? 네, 최근에 또 건강 챙기신다고 견과류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뭐 셀레늄 챙긴다고 브라질 너트 드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뵙고 했는데, 저는 항상 이런 견과류를 먹을 때 좀 찜찜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꼭 견과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식품의 문제인데, 저는 좀 유독 견과류를 좀 찜찜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왜 그런지, 제가 왜 그렇게 밖에서 뭘 먹을 때 호두파이라던가 뭐 견과류가 안에 들어있는 식품들, 초코바라던가 이런 거를 좀 조심하는지,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이런 전반적인 모든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콩 발효식품인 된장, 청국장, 낫또 같은 식품도 이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고, 굉장히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한번 오늘은 그런 주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질질 끌지 않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이 문제예요. 보이시나요? 이 사진에 보이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독소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특히나 또 견과류를 조심하고, 사실은 뭐 생강차든 뭐든 제가 추천한 모든 건강식품 포함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음식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가 이 곰팡이 독소 문제입니다. 이게 많이 숨겨져 있어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그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한번 오늘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숙지하시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이거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것들 조심스럽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곰팡이 독소가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 퍼져 있나 한번 살펴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식량 작물의 대략 60에서 80%에서 이 마이코톡신이라고 하는 곰팡이 독소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대략 20%에서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2019년 연구 발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까이에 이 문제들이 널리 퍼져 있는데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나 제가 많이 조심하는 녀석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녀석인데요. 뭐냐 하면 아플라톡신이라 그래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마이코토톡신, 곰팡이 독소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하고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녀석인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아플라톡신 B1은 지금까지 발견된 천연 물질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관련 있는 거는 간 담독의 암, 간암, 담도암 같은 거랑 관련이 많이 있고요. 직접적으로. 그것 외에도 뭐 급성 간염을 일으킨다거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거나 기형이나 성장 장애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플라톡신에 한번 노출되면, 뭐 이거는 제가 오리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뭐 대략 1주에서 2주가량 간 기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할 정도로 가급적이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녀석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안타까운 사연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런 곰팡이 문제는 예전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암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꼭 아플라톡신뿐만 아니라도 많은 질환에 이런 곰팡이와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있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몸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곰팡이, 뭐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무좀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런 사람한테 생기는 진균 감염으로 인한 질환인데요. 그런 것 말고도 사실 곰팡이로 인해서 뭐 알레르기, 만성 질환 할 거 없이 많은 질환들이 하나의 원인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제가 예전에 본 영상 중에 어떤 환우분이 담도암 환자분이셨는데,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 암에 걸렸다라고 하시면서, 그 원인이 뭘까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가 좀 이렇게 근검 절약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리고 냉장고 정리도 좀 잘 안 해가지고 오랫동안 식품을 보관한 거를 그냥 아깝다고 유통기한 지난 것도 자주 먹고 그랬는데, 그게 원인이 아니겠냐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분명히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래된 식품을 아낀다는 마음으로 자주 접하시면서 또 아플라톡신 같은 위험한 것에 많이 노출이 되셨다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아낀다고, 절약한다고 좋은 취지로 했던 일인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건강식을 한다고 어떤 식품을 잘 챙겨놓고 꾸준히 드셨는데 그 꾸준히 먹은 녀석이 이 곰팡이 독소가 있는 녀석이어서, 아니면 또 보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꾸준함으로 인해서 기준치 이하였는데도 그 꾸준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안 좋은 암에 걸린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점점 더 몸이 약해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래서 다시 아플라톡신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요. 이 곰팡이 독소가 문제가요. 우리가 한번 있으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곰팡이를 이제 세균과 똑같이 생각해서 끓인 물을 한번 부으면 되지 않냐, 끓으면 소독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은 게, 아플라톡신은 280도 이상에서 분해가 되는 녀석이라서 가열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일반적인 조리 방법으로 없앨 수 없다. 이 기사에서는 268도로 나왔네요. 네, 아무튼 굉장히 고온에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열로 없애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하고, 심지어 눈으로 구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적으로 이거를 아플라톡신이 없는 식품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경우도 다행히 좀 커져서 눈에 보이면 다행인데, 이렇게 안쪽에 생겼다거나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식품 구조상에서는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심지어 비형 간염 같은 간염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은 이 애플라톡신을 한번 섭취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60배까지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특히나 주의를 요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게 실제로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이걸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식품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견과류도 이렇게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사례들이 이건 2022년 최근에 1월 달이니까 한 달 전 얘기네요. 최근에도 이렇게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왕왕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거는 심지어 자연드림이면은 대표적인 유기농 매장이잖아요. 근데 이 자연드림에서 나온 땅콩 제품에서도 아플라톡신이 기준치의 30배까지 검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일상에서 아예 완전히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완전히 피할 수는 없고, 유통 구조상도 그렇고 우리가 완전히 피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고 스스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거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이번에 살펴보면서 더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위험도가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에서 이거를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치 이하로 모든 식품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아까 앞선 기사에서 본 것처럼 문제가 있는 제품은 회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관리된 식품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조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는 식품 자체는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안전성이 담보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견과류만 따로 조심하는 이유는 사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견과류는 이런 불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산패 우려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기사에도 보다시피 현대인들이 견과류 보관을 대부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견과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산패 위험이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고 이제 실온 보관을 한다거나 자칫하면 고온한 환경에서는 산패 우려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산패가 일어나면 이게 아플라톡신만큼 위험한 또 추가적인 발암 물질이고 엄청난 독성 물질로 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지방이 많은, 기름기가 많은 식품들은 보관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과자에서 노출된 지방 산패 문제가 또 이렇게 트랜스 지방보다 훨씬 유해하다고 하는 기사로 나왔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름기가 있는 식품들을 접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견과류는 추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식품 형태로, 제조 형태로 나오는 견과류를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껍질도 까져 있을 뿐더러 이렇게 보통 이렇게 썰어져 있죠. 네, 잘라져 있다는 것 자체가 산소와의 접촉 면적도 넓어진 상태로 산패 위험이 훨씬 더 올라간다. 그리고 이걸 장기간 그냥 넣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신선한지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이렇게 제조돼서 유통되고 있는 그런 2차 가공을 거친 그런 견과류 식품은 잘 먹지 않습니다. 저는 견과류 먹는다면 가급적 이제 껍질이 있는 걸로 먹거든요. 네, 그런 이유로 제가 이런 견과류를 특히 조심하는 게 추가적으로 아플라톡신뿐만 아니라 이 산패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견과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관입니다. 보관하실 때 반드시 냉동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설사 아플라톡신을 만들 수 있는 곰팡이가 땅콩이나 견과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실제로 고창 지역에서 저장된 땅콩을 가지고 조사한 연구인데요. 한 10% 정도가 그런 곰팡이는 있었다 그래요. 근데 아플라톡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저장 온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아플라톡신 18도씨 이하에서는 곰팡이가 아플라톡신을 생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35도씨 이상에서도 물론 생성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18도씨 이하에서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시면 안전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산패 문제가 있으니까 고온에서 보관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고 산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저온 보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또 이런 곰팡이가 있는 상태로 보관을 잘못해서 그냥 온도가 실온이나 이 정도에 보관을 하게 되면 아플라톡신 오염률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견과류는 항상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게 담보되지 않은 제품화된 거를 제가 그래서 잘 안 먹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드실 수 있다면 가급적 견과류는 이렇게 껍질째 쌓여있는 것, 껍질이 쌓여있다는 것 자체가 산패를 막아주고 아플라톡신의 생성도 막아주거든요. 껍질째 쌓여있는 것으로 유통기한이 얼마 되지 않은 신선한 것을 구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위험하고 육안적으로 봤더라도 신선하지 않더라면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브라질 너트인데요. 브라질 너트 같은 이런 수입 식품은 또 저희가 이렇게 껍질째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먹을 땐 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브라질 너트가 이거 유통되는 게 제가 본 보고서에서는 제품 3개를 가지고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만 이 아플라톡신이랑 곰팡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브라질 너트라고 해서 모두 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좀 찜찜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플라톡신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나가 이제 제시되어 있는 게 구연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구연산을 이용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요거 하나 대표적으로 쌀을 가지고 했던 연구를 하나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구연산을 1노르말 농도라고 하는 1리터에 구연산 64g을 희석시키면 이런 농도가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식재료에 넣으면요 적은 양의 아플라톡신은 100% 제거되고 꽤 많은 양의 아플라톡신도 한 97%까지 제거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일에 내가 브라질 너트를 샀는데 좀 찜찜하다 싶으면요 이걸 구연산 물에다가 조금 담궜다가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급적 이렇게 제품화된 형태로 나오는 이런 견과류는 물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안전해요. 근데 이걸 문제는 너무 매일 먹는다거나 뭐 건강을 위해서 매일 먹는다거나 너무 이거를 자주 먹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전성은 일반적인 견과류보단 떨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패 위험도는 더 높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려져 있잖아요. 견과류가. 껍질도 벗겨진 상태로 잘려져 있기 때문에 산패 위험도가 더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산패 독성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그렇게 자주 먹진 않을 것 같다. 물론 아예 안 먹는 것까지는 그렇게까지 강박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자주 먹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런 장류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된장, 청국장 같은 게 콩 발효식품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이런 아플라톡신이나 이런 곰팡이 독소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자체가 곰팡이 식품이긴 한데 곰팡이가 사실 좋은 곰팡이도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관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나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아플라톡신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국내 생산 된장 33개 제품에서 이런 게 발생했다라고 이런 기사도 나왔었네요. 2020년에 보면 이게 완전 시골에서 이렇게 만든 된장들인데 이런 일이 있었네요. 네, 전통 된장이라고 나온 건데. 그래서 이런 장류를 고를 때는 약간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번엔 또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된장, 청국장, 뭐 간장 할 것 없이 모든 전통 장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하면 한번 이 연구를 통해서 볼게요. 아플라톡신 오염 저감화 방안이라고 하는 이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발효가 제대로 된다면 이 발효가 오래되고 숙성을 하게 되면 이 발효시키는 과정 자체가 아플라톡신을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연구에서도 제대로 한 3개월 정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숙성을 시키면은 보통 소금물에 숙성을 시키잖아요. 네, 소금물에 숙성을 시키든 어떤 방식으로든 오랫동안 숙성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플라톡신도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콩이나 이런 거에는 식품에는 단백질이 많아서 암모니아도 발효 과정에서 나오잖아요. 암모니아 자체도 또 아플라톡신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효 과정이랑 공법 자체가 제대로 되면 장류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또는 그 재료 자체가 안 좋은 콩을 가지고 이런 장류를 만들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다
해소가 된 상태에서 좋은 방식으로 이 전통장을 만들면 아플라톡신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따져서 제품을 골라야 한다는 거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제품을 보실 때 이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나를 좀 잘 살펴보시고, 원산지 콩은 뭔지, 꼭 뭐 중국산이라 해서 꼭 나쁜 건 아닌데 뭐 가급적이면 국산 콩이 나을 것 같아요. 신선도 면에서도. 그리고 이거를 발효시키는 과정, 숙성 과정을 제대로 했나,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뭐 소금물에 담궈서 숙성하는 걸 추가적인 숙성을 했나,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그런 걸 잘 살펴서 보시면은, 그리고 가급적이면 혹시나 아플라톡신 검사 기록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품을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이제 전통이나 재래식 된장을 표방한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고, 그 과정이 얼마나 안전하냐, 어떻게 보면 이런 공장에서 이렇게 그 균주 자체를 정량화해서 하는 방식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은 전통적인 발효 방식보다는 또 그 첨가물 문제나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들이 다 자유로운 좀 좋은 장류를 고르시는 게 방법이겠죠. 어쨌든 이런 숙성 과정이 제대로 거쳐진다면 장류에서 아플라톡신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서 그 문제가 없는지, 이 제조 과정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된장, 청국장, 낫또 이런 거 고르실 때 조금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이런 곰팡이 문제나 이런 제조 공정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겠다. 네, 그런 걸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강 같은 경우는 아플라톡신 문제는 거의 없고요. 예, 데옥시니발레놀, 네, 니발레놀이라고 하는 3등급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발암 물질로 할 수는 없고, 이제 지금 다른 오히려 구토나 이런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근데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물질인 건 맞으니까 이것도 없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한 30-40% 제품에서 발견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생강이나 생강가루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보관이나 또 이제 제품을 볼 때 이런 얼마나 신선한지, 신선도 같은 걸 좀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건 사실 모든 식품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플라톡신은 없었다. 그리고 발견되더라도 오염 수준은 매우 낮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강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실은 이거 자체 한 곰팡이 물질이잖아요. 네, 생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요소는 좀 덜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식품이든 간에 곰팡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선도를 따져야 된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생강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던 게, 오히려 뭐 냉동이나 냉장 보관보다도 12도씨 95% 습도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좀 달랐네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쌀 같은 데도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쌀은 이렇게 특징적으로 색깔이 좀 검어지면 곰팡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쌀 씻어봐도 쌀 씻은 물 자체도 검게 나오거든요. 네, 이런 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오래된 쌀 그러니까 드시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항상 보시고 신선도를 확인을 하셔라. 그리고 이런데 뭐 식품에 곰팡이가 있으면 그거 뭐 잘라내면 되지 않겠냐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거해도 발암물질이 남거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쪽으로 퍼져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통째로 버리시는 게 좋고, 뭐 딱딱한 식품일 경우는 좀 잘라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것도 뭐 심각한 경우는 제 생각에는 좀 그냥 드시지 않는 게 오히려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곰팡이 문제가, 제가 지금은 아플라톡신 같은 발암물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곰팡이 자체가 온갖 많은 질환을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 이런 알레르기 질환, 천식, 아토피 할 것 없이, 자가 면역 질환 할 것 없이 아주 많은 질환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집안 내에 있는 곰팡이가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항상 환기도 시켜주시고 햇빛도 쬐어주시고 하시는 게 좋은 게, 이런 곰팡이 관리를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곰팡이란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게 좋다. 오늘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워하지 말고, 곰팡이가 보이면 무조건 폐기하자. 곰팡이는 무조건 피하자. 네, 곰팡이는 피하는 게 답이다. 가열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전반적인 간편 대용식이라는 거는 선식 형태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국내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의 이런 곰팡이 문제들이나 다른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이걸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단 완제품 형태로 나온 것들이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고 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략 한 10% 정도에서 문제 제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따로 현명한 소비자의 눈으로 좀
가려서 좀 식품을 소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항상 따져보시고, 그리고 보관에도 항상 신경을 쓰시고, 아무리 신선한 식품을 사고 이런 문제가 없는 걸 사시더라도 본인이 보관을 잘못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전처럼 바로 자연에서 채취해서 이런 걸 식품을 먹을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유통 과정에서 최대한 신선한 거를 먹도록 하자. 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괜히 이런 걸 아낀다고 뭐 절약을 하려다가 자칫하면 그게 더 큰 암같이 무서운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내 몸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런 곰팡이를 소비하는 일은 하지 말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결국은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게 다 연결된 문제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이제 개인 건강관리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 제가 다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곰팡이와 같은 문제, 식품 곰팡이 같은 문제가, 아플라톡신 같은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랑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가 고온 다습한 환경이 되면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고 있다. 결국은. 네, 그리고 이런 곰팡이 문제는 결국 이런 식물, 농작물의 병이다. 그래서 병든 식품이 병이 드니까 그걸 먹는 사람이 병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예, 결국은 이게 그래서 병든 자연에서 사람으로 이행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서 단독으로만 자연으로부터 독립돼서 혼자 따로 건강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실제로요,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그 일본 책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자연 농법으로 건강하게 자란 농작물에서는 보관을 오랫동안 보관을 해도 곰팡이나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고 썩지도 않는다. 심지어 농작물의 해충도 덜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식물이나 농작물도 면역력이 있다. 근데 얘네가 면역력이 약하니까 곰팡이가 생기는 거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먹은 동물이나 아니면 또 사람이나 누구나 이런 아플라톡신의 문제가 또 전달이 되는 거고, 질병의 문제가 전달이 되는 거죠. 식물의 질병이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식물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화학 농법을 주로 하면서 토양의 이런 무기질이나 이런 토양의 여러 가지 영양소가 결핍되면서 토양의 건강도 약화되면서 그게 이제 식물의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연쇄적으로 일으킨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딱 뚝 떨어뜨려서 어떤 그냥 식품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거나 보관 유통만의 문제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계 전체의 문제다라고 연결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대 이렇게 자연에서 떨어져 살면서 이렇게 도시로 유통되는 이런 유통과정 자체가, 유통구조 자체가 이런 곰팡이나 보관상에서 이런 곰팡이나 이런 문제를 추가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더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이 가진 병들 있잖아요. 곰팡이 같은 병을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농촌진흥청 보고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물들의 질병이 단순히 곰팡이 문제가 아니라 식물들의 질병이 사람한테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전파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병 문제, 어떤 하나의 단일한 질병 문제를 볼 때도 좀 전체적으로 문제를 파고들다 보면은 결국엔 이게 전체 시스템과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해법을 찾아보면 더 나은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이거는 너무 이제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야기이고, 어쨌든 개인적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음식의 신선도를 항상 따지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보관에 항상 유의하시고, 견과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냉장 보관 꼭 하시고, 그런 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고무적인 것은 제가 이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공포를 가지고 식품을 대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믿고 드셔도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조심할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이게 위험에 노출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내시면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긴 방송이었는데요.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